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도 사기하는 쇼호스트 집사쇼의 장지윤입니다. 자, 오늘은 송도 아크베이의 자금 마련 플랜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 입지 분석은 제가 일전에 오피스텔이 분양이 됐을 때 그때 아주 자세하게 그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아주 잘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은 자금 마련 플랜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이 아크베이는 당의 50%에다가 그다음에 서울 경기도도 50%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가 청약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자금 마련 플랜을 알고 도전을 하셔야 나중에 또 당첨됐는데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일이 안 벌어지기 때문에 미리 이 정보를 좀 얻었으면 해서 제 개인 인스타 메시지로 이거 연락을 해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데이비드 모모모라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발빠르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잘 들어주세요. 자, 일정부터 체크해드리겠습니다. 특별공급 1월 4일 화요일, 1순위 1월 5일 수요일입니다. 특공 한번 넣고 일반 공급 한번 넣고 2번 넣을 수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2순위는 1순위에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의미 없을 것 같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자, 일정 살펴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자금 마련 플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도 사기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 자, 분양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는 9억을 넘지 않게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예, 잘 나왔고요. 그렇게 너무 부담스럽게 또는 너무 저렴하게 이렇게 넘치거나 부족하지 않게 적절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특히나 이 84제곱미터보다 하나 큰 98제곱미터도 9억을 넘지 않게 나와서 둘 다 이 아래로는 다 전부 다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 가능합니다. 다행이죠. 근데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건 84제곱미터까지는 이 가점이 높은 분들이 당첨됩니다. 가점 순으로 이제 자르기 때문에. 그런데 98제곱미터부터는 추첨제가 있습니다. 추첨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낮은 분들도 도전하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1주택자인 분들도 98제곱미터부터는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대출이 나온다고 하니까 98제곱미터에 도전하시는 거죠. 자, 요거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98로 또 너무 몰리게 되면 명절에 맵이 알려주는 길로 쏠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니까 소신껏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금 마련을 하시면 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계약금 10% 내시면 됩니다. 20%가 아니라서 다행이죠. 그리고 중도금 60%, 그리고 잔금 30% 가장 이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급하게 돈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10%만 준비를 하면 되고 중도금 요거에서 중간에 40% 대출 받고 나머지 20% 각자 조달하시고 그리고 잔금 때 대출 많이 안 와서 잔금 처리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플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보시면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분양가 8억을 가정하겠습니다. 계산하기 쉽도록 계약금 10% 8천만 원. 자, 요거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하겠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용대출 내겠다. 요것도 괜찮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단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건 신용대출을 내시면 이게 이제 잔금 단계에서 DSR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 개인의 이제 총 부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부채 상환 비율이 40%를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청약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DSR 개념 모르시면 안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자금 마련 플랜에 열심히 이거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예, 그거 제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요거 자세히 설명된 거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총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잔금 단계에서. 계약금 단계에서 신용대출 내시면 잔금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이거 감안하시면서 대출 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2번은 외벌이인 경우, 3번은 맞벌이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작전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아내가 신용대출을 내는 겁니다. 아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신용대출을 내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한 분이 신용대출을 내서 금액을 조달을 하시고 나머지 한 분이 다른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이 돼서 등기를 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네, 이 DSR 규제는 차주 단위의 규제입니다. 너무 다행인 게 이 차주 단위라는 거죠. 차주는 빌릴 차자, 주인 주자에서 빌린 주체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금 단계에서의 신용대출은 아내가 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아내는 계약금 단계의 10%에 대해서만 상환 의무를 가지는 거고요. 남편은 청약에 당첨돼서 등기를 치시는 거고, 남편은 새롭게 잔금 단계에서는 DSR 40%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남편은 DSR 범위 내에서 충분히 대출을 잔금 단계에서 받으시고, 그리고 당장 필요한 계약금은 아내가 조달을 하시고, 이렇게 되면 서로 크로스해서 대출을 내고 등기를 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많은 양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벌이이신 분들은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입니다. 계약금을 어떻게 급하게 마련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내가 깔고 앉아있는 전세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내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전세자금 대출하고는 다르죠.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은 아마 전세를 들어가는 단계에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대출을 내셨을 겁니다. 예, 그거하고는 달라요. 이미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보증금에 대한 대출입니다. 요거는 대출 끼고 얼마짜리 전세, 그거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얼마까지 가능한지 요거 상담해 보면 알려줍니다. 예, 그래서 내시면 되는 건데 제2금융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신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DSR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잔금이 역시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잔금이 적게 나오면 다행히도 송도 아크베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즉시 입주할 필요 없이 전세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전세로 처리할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금액을 상담 받아보시고 나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계약금 단계에서 돈이 없다 하시면 몸테크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일단 전세금을 빼서 계약금을 내시는 겁니다. 8천만 원 내시고 나는 이제 좁은 집으로 이사를 해서 몸테크, 몸 고생을 하면서 테크를 하는 겁니다. 예. 오피스텔이나 빌라로 옮겨서 월세살이 하는 거. 근데 저는 사실 이제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는 잘 계약금 단계에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4번은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이 이자를 많이 내야 됩니다. 금리가 높습니다. 또한 이제 몸테크 전략은 계약금 단계부터 또 이사 가셔서 그렇게 고생하시면 월세도 비싸고 진짜 이렇게 완공돼서 입주하기까지 한 뭐 2년 반, 3년까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금 단계에서는 차라리 신용대출, 요거를 권해드립니다. 단 맞벌이인 경우에 신용대출을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벌이인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분들은 DSR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그 금액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외벌이도 이제 신용대출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근데 계약금 단계부터 금액이 너무 적게 시작이 되면 사실은 도전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예, 또 다른 형편에 맞는 그런 청약지가 있으면 그곳에 도전하셔야지 너무 무리해서 도전하는 것은 제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금 이렇게 해서 8천만 원 나름 마련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다면 계약금은 패스 통과된 거고요. 두 번째 중도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도금입니다. 중도금 총 60%. 자, 그런데 중도금은 건설사하고 은행이 제휴해서 내주는 집단 대출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부분 나왔었는데 언젠가부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 건설사가 알선해주기 어렵다.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다행히 송도 아크베이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9억 원 미만은 중도금 대출이 원래 40%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도금 60%는 8억을 기준으로 하면 86이 48에서 4억 8천만 원이죠. 그중에 40% 3억 2천만 원은 중도금 대출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20%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내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 해결해야 됩니다. 8억의 20%는 1억 6천만 원 내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요것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 중도금 20% 1억 6천 모아놓은 돈이 있다. 뭐 주식에 넣어놨다. 뭐 따로 마련할 수 있다. 요거 해결 가능하면 가장 행복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런 상황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외벌이의 신용대출. 자, 중도금 20% 요거 내가 신용대출 내겠다 하시면 자, 차후 잔금 대출에 있어서 DSR 40%의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참 이게 난감한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계약금도 만약에 이 신용대출을 냈고 중도금도 신용대출을 냈다. 이런 경우는 잔금 단계에서는 거의 나오는 돈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입주가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너무 돈이 적을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이럴 때 나는 전세를 먼저 넣겠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4년이고 8년이고 돈이 모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모아지면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겠다 하는 경우, 예, 이런 경우는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송도 아크베이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라서 전세가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정말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가점도 낮고 내가 돈도 적고 하지만 중도금 대출은 나와주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되도록이면 여기에 당첨되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전세 넣을 수 있는 그런 흔치 않은 단지 송도 아크베이 중도금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도금을 이제 2번에 나눠서 내고요. 또 중도금 40% 이거는 또 4번에 나눠서 냅니다. 근데 이제 회차가 중요한데 회차가 어떤 단지는 이 회차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단지는 무조건 앞에 2번은 뭐 잔압 이렇게 스스로 준비해서 내야 되는 거 아니다. 뒤에 2번을 잔압 이렇게 아예 설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2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각각이 달라집니다. 자, 요것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신용대출 규제책에 뭐가 있냐면 재작년에 11월 30일부터 시행이 된 규제입니다. 누구적 1억 원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고 1년 내에 규제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시면 2주 내로 대출금을 회수당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대출을 냈는데 2주 만에 회수한다고? 예, 다시 얘기할게요. 이미 받은 대출이랑 앞으로 받을 대출을 더해서 1억 원이 넘는 상태. 자, 신용대출 기준입니다. 1억 원이 넘는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1년 안에 규제 지역에 지금 1년 안에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1년 안에 규제 지역입니다. 송도 아크베이는 규제 지역입니다. 주택을 구입했다. 나중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 2주 내 상환입니다. 자, 주택을 구입했다는 얘기는 등기를 쳤다는 얘기죠. 나중에 받은 대출은 2주 내에 상환해야 됩니다. 예,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5천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고 빼서 썼어요. 11월 30일 이후에 이미 해당이 됩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9천만 원의 대출을 냈다. 1억 원이 넘지 않은 금액을 냈죠. 그런데 2개를 더하면 1억 4천이죠. 이미 1억이 넘어갔습니다. 자, 총 1억을 넘긴 상태에서 1년 내에 등기를 쳤다. 주택을 매수했다. 그러면 2주 내로 대출금 뒤에 낸 거 9천만 원은 회수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회차가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집사쇼니까 알려드리는 고급 정보입니다. 자, 보세요. 1, 2회차를 신용대출로 내고 네, 그리고 나서 3, 4, 5, 6회차 요거 내는 동안이 한 2년 걸립니다. 2년 걸립니다. 대출 낸 지 그러면 얼마 됐어요? 2년도 넘었죠. 1, 2회차 신용대출 냈으니까. 중도금 대출 요거 냈어요. 신용대출을 낸 지 지금 2년도 넘었죠. 그러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기 친 거니까요. 예, 그래서 DSR에 요게 대출이 반영이 되면서 앞에 낸 대출 금액이 많기 때문에 뒤에 잔금 대출 때 낼 수 있는 금액이 극히 줄어들죠. 전세 작전 쓰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1, 2, 3, 4회차를 중도금 대출을 단체로 내주고 5, 6회차를 잔압해야 되는데 나는 신용대출을 내야 된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요거를 대출을 내고 나서 1년 내로 등기를 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잔금 대출 내자마자 등기입니다. 그럼 6회차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내고 1년도 안 돼서 등기 친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즉각 회수.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송도 아크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 2, 3회차를 중도금 대출 내주고 5, 6회차를 잔압인 경우에는 그때는 신용대출 내시면 안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5회차 날짜, 6회차 날짜 확인하시고 되도록이면 6회차는 신용대출 내시면 안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맞벌이인데 신용대출을 낼 거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안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청약 당첨은 남편이 되고 아내가 신용대출을 내서 조달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잔금 대출 내실 때는 자, 남편이 대출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DSR이 적용이 돼서 40% 충분히 낼 수 있죠. 맞벌이인 경우에는 크로스 작전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요 그때 가서는 또 DSR이 배우자가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앞에서 낸 신용대출 빼고 나머지 또 DSR 40% 범위 내에서 또 낼 수 있잖아요. 그거 남편과고 합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연체 전략입니다. 연체 전략. 사실 중도금 대출 나머지 20%는 연체 작전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이건 뭐냐면 버티기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자만 내고 연체를 했다가 잔금 대출이나 전세를 넣어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예. 요거 이자가 근데 굉장히 비싸고 한 7% 나옵니다. 7% 비싸죠. 이자만 냈다가 연체를 하는 거죠. 그럼 신용대출은 없는 거잖아요. 잔금 단계에서 대출이 DSR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면 이거 대출 안고 입주 또는 안 되겠다. 금액이 너무 적다 싶으면 전세 넣어서 해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중도금 대출 단계에서 몸테크 전략. 제가 말씀드렸죠? 예, 1억 6천 정도 내 전세금으로 일단 내고 나는 오피스텔이나 빌라로 옮겨서 월세살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뒤에 중도금 20%, 요거 회차 1, 2, 3, 4회차 중도금 대출 내고 이 5, 6회차 신용대출 내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요때 몸테크 전략 쓰시면 되는 거죠. 뒤에 중도금 20% 이때 추천하는 겁니다. 예.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월세살이 하면 또 그 월세가 아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몰아서 이거 중도금 대출 요거 나중에 한꺼번에 이자 몰아서 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후에 몰아서 돈 마련되면 내면 되니까 또 월급 열심히 모아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이자도 내고 또 여기에 5, 6회차 낼 돈도 일부 마련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사해서 몸테크 전략으로 계시면서 월세 조금 내고 일단 필요한 돈 중도금 20% 내고 조금만 버티다가 입주 또는 전세 돌리기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이거 설명드렸죠. 이금융권이라서 신용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주담대가 생각보다 적게 나올 수 있다. DSR 40% 적용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빼고 나오는 거죠. 잔금을 전세로 처리할 분들만 사용하시고 반드시 내가 DSR 40%가 적용됐을 때 돈이 얼마가 나올 수 있는지 은행 가서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하셔라. 이렇게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도금 1억 6천만 원. 잔압해야 되는 1억 6천만 원. 어떻게 마련하면 좋은지 6가지 예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좀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어떤 견적이 나오십니까? 예. 집사하셔 너무 괜찮지 않아요? 예. 이게 자금 마련 플랜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이 해당이 된다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예, 크게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잔금 하나 남았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근데 생각보다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예. 9억을 넘지 않게 나와서 한 8억 정도 선에 나와서 참 고맙긴 한데 8억도 굉장히 큰 금액이죠. 송도가 지역이 너무 좋아서 8억 내고 들어가도 아깝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사실 서민 입장에서는 8억 정도 마련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저 옛날에 집 마련할 때 마련을 못 해가지고 막 전화해서 어머니한테 빌려주실 수 있냐고 막 울면서 그랬던 것도 기억나고요. 진짜 그때 그거 사지 말고 돈 모아놓을 걸 하고 후회한 적도 진짜 많았습니다. 여러분 돈 한 푼 귀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요. 나중에 이제 좀 뒤에 가면 뭐 나오냐면 세금 얘기 나오고요. 옵션 부분 나옵니다. 그때 그거 좀 아껴가지고 이번에 옵션 그거 집어넣을 걸. 그거 조금만 더 마련했었더라면 세금 요거 부족하지 않게 낼 수 있었을 텐데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긴축 재정하시자고요. 예, 또 잔소리. 집사쇼에 장집사는 잔소리가 많아. 그렇죠? 네. 잔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잔금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무려 5억 6천입니다. 자, 보시죠.
필요 자금이 이제 잔금은 30%만 마련을 하면 되는데 그럼 38이 24, 2억 4천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2억 4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중도금 대출을 모두 다 요거 잔금 단계에서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전환을 하는 거예요. 예, 돈을 다 갚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요거를 대출을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럼 중도금이 40%였으니까 요거 대출이 40%였으니까 3억 2천만 원. 요거를 이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총 5억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예. 요걸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야, 이제 어떻게 중도금을 잘 넘어와서 참 좋다. 대출 40%나 또 나와줘서 진짜 아싸 하고 들어왔는데 잔금에서 이제 여기서 턱하니 숨이 막히는 상황이죠. 자, 송도국제도시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DSR이 40%가 적용되고 LTV도 40%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근데 LTV 40%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시세를 보니까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주변 시세를 보니까 매매가가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12억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 밑으로 가면 13억짜리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가 신축이고 요 위치에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한 13억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임의로 잡아봤습니다. 예, 임의로 잡아봤을 때 12억 정도로 잡으실 분들도 그건 또 따로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세 13억을 가정으로 했을 때, 자, 9억까지는 40% 나오고, 나머지 이제 13억에서 9억을 빼게 되면 4억 남잖아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20%만 나옵니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13 곱하기 40.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때 계산을 해보면 4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요 LTV 40%, 4억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요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가 적용이 되냐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DSR 40%입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DSR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총 부채 원금과 이자의 상환 비율을 얘기합니다. 즉 소득도 보고 원금과 이자를 갚는 그 금액도 함께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의 원금과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얘기합니다. 즉 A 대출 가지고 있는 거의 원리금, B 대출의 원리금, C 대출의 원리금 등등을 모두 다 더해서 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더욱더 깐깐하게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자, 보시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시 차주별 평균 DSR 40%가 적용이 됩니다. 그 외 지역은 다양하고요. LTV와 DTI, DSR 무슨 차이예요 하시는데요. 요거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연소득이 5천만 원인 분들, 이분이 이제 자동차 할부도 이자로 월 50만 원씩 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신용대출도 가지고 있어서 월 80만 원 정도. 이분이 청약에 당첨이 돼서 KBC에 1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잔금 대출을 신청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하면 LTV가 적용이 됐을 때는 3억 8천입니다. 4구 36에다가 나머지 1억에 대해서 20%니까 3억 8천 맞죠? 근데 이제 DTI가 기준이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신규 주담대 원리금은 모르니까 우리가 X로 놓고 자동차 할부 이자만 월 50만 원, 또 신용대출도 이자만 월 80만, 이자만 더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년의 총 금액이 얼마인지 이걸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연봉으로 나누게 되면 40%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는 거죠. 근데 보세요. DSR 40%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모르니까 우리가 얼마 나올지 모르는데 자동차 할부 이자 월 50만 원에다가 자동차 할부 원금을 또 더합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이자 월 이자만 80이었는데 신용대출 원금도 또 더하게 됩니다. 곱하기 12달. 그러면 금액이 굉장히 늘어나죠. 요거를 연봉으로 나누게 되면 40% 요게 맞춰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 금액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자동차 할부도 있고 대출도 끼고 있고 이런 분들은 이자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원금까지 전부 다 계산되어져서 1년에 이분은 얼마의 빚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많이는 대출을 못 내주고 요거밖에 안 된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면 2단계로 다시 넘어와서
자, LTV 40%가 적용이 되면 시세 13억을 가정했을 때 아까 계산하는 방법 안내해 드렸죠? 그래서 4억 4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요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개인의 아까 말씀드렸죠? 빚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DSR 40%의 금액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4억 4천만 원을 다 낼 수 있는 분은 빚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DSR하고 LTV를 두 개를 계산을 해가지고요. DSR이 더 큰 금액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LTV 40%를 넘지 않는 금액 내에서 대출 내줍니다. 맥시멈 4억 4천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 빚이 있다면 정말 적은 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신용대출을 통해서 계약금 내거나 중도금 대출 20%낸 분들은 DSR이 극히 적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5억 6천이 잔금 단계에서 필요한데 맥시멈으로 잡아도 4억 4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빚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잔금 단계에서 1억 2천만 원은 더 필요합니다. 근데 이미 빚이 있는 분들은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겠죠. 예, 이거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잔금 단계에서 돈을 더 여유 있게 마련할 수 있는 분들이 입주를 감안하시면서 청약에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하시면 너무나 다행인 뭐가 있어요? 전세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계약금 단계에서 내 돈으로 처리한 분들, 그러면서도 중도금 단계에서 내 돈이 있었던 분들, 아니다 신용대출 낸 분들, 아니야 연체하신 분들, 예, 나머지 다 똑같고, 근데 이제 계약금 단계에서도 내 돈도 없었고 중도금 대출도 또 대출로 풀로 넣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약금 내 돈으로 냈고 중도금 20%도 내 돈으로 냈고, 그리고 중도금 대출 40% 아싸 하고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DSR 단계에서 봤더니 내가 돈이 충분히 나와줬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나머지 뭐 1억 2천도 있었다 싶으면 이제 입주하는 거고요. 대출 안고 입주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싶으시면 이제 전세 조금 돌리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계약금 내 돈으로 하셨고, 자, 신용대출을 중도금 20% 요 단계에서 냈다 하는 분들, 요 DSR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중도금 대출 40% 받았어, 아싸 하고 넘어갔어요. 잔금 단계에 갔더니 DSR 40% 맥시멈 그 금액에서 요거 낸 거 빠지겠죠. 그랬더니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대출이 충분히 나와주지 않아서. 그러면 전세 돌리는 거죠. 네, 그런데 요 2년이나 2년 반 사이, 3년 사이에 내가 돈을 충분히 모을 수 있었다. 또는 이미 갖고 있는 전세금이 있다 하시면 그거 합쳐가지고 탁 이렇게 잔금 치르고 나서 입주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자, 계약금 내 돈으로 냈고 연체를 썼다. 이자를 많이 내면서 연체를 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40%. 그러면 DSR 40%는 풀로 다 나와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요 단계에서 내가 또 돈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서 또는 전세를 이미 이제 전세금을 다 빼고 내가 입주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해서 메웠다. 난 입주할 수 있다 하시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또 전세 넣으시면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위험한 경우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인데요. 계약금 단계에서 남편이 신용대출을 내서 10% 내서 자금을 조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내가 중도금 20%를 대출 냈습니다. 둘 다 지금 대출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 40%탁 받았어요. 근데 잔금 단계로 넘어갔더니 DSR을 적용을 받으려고 봤더니 아내도 이미 대출을 썼고 남편도 어느 정도 대출을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합산해서 DSR을 내더라도 금액이 크게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이럴 때는 필히 전세를 넣어야 되는 거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벌이인 상태에서 남편이 쓰고 또 여기서 또 남편이 또 20% 쓰고 DSR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요럴 때는 진짜 전세를 넣어야 됩니다. 입주할 생각으로는 이 작전 못 씁니다. 다행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라서 실거주 의무가 없어서 전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첨되고 나서 전세 넣으면 되는데, 이 경우는 돈이 정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입주를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경우는 이 분양가가 조금 낮은 지역으로, 형편에 맞는 지역으로 조금 옮겨서 청약을 하시는 편이 훨씬 낫다.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돈을 좀 그 집에 살면서 모아서
또 오르면 또 2년 채워서 그 양도세 면제 받고 또 옮겨 타고 하면서 이제 재산을 증식을 한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무리가 되는 곳에 청약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잔금까지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를 넣긴 넣는데 그 돈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나요?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적어도 얼마는 마련이 돼야 돼요? 5억 6천 정도는 나와줘야 이거 촥 다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변 전세가 볼게요. 전세 7억 5천, 6억 5천, 6억 5천, 뭐 5억 9천, 5억 7천, 또 이 밑으로는 좀 더 비싸더라고요. 한 7억 정도. 대체적으로 5억 6천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입주 시점에서 전세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 위치는요. 송도에서는 최고의 위치입니다. 입지가 너무 좋죠. 이 지역에는 전세가가 당연히 높죠. 이 주변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충분히 5억 6천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조언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뿐만 아니라 세금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옵션 비용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옵션 하나도 안 넣을 수 없잖아요. 자, 지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은 8억이고 발코니 이 확장 비용이 엄청 비싸게 나왔습니다. 3천만 원. 옵션도 뭐 가전제품 넣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한 2천만 원 정도에서 두 개 더면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돈이 적으신 분들은 뭐 줄이셔도 됩니다만 저는 한 8억 5천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8억 5천 아까 기준 나왔었잖아요. 예, 취득세율 8억 5천 정도 하면요. 2.9 또는 2.7 정도 나오죠. 예, 옵션 적게 한다고 치고 한 2.7 정도만 잡겠습니다. 그러면 2,295만 원, 약 2,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농어촌 특별세 이거 면제입니다. 그리고 쭉 해서 셀프 등기하시고 하면 2,300에다가 아까 발코니 옵션까지 해서 5,000이면 7,300만 원 정도의 돈이 또 들어갑니다. 분양가 8억에다가 7,300만 원 정도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입주하려면 적어도 얼마는 있어야 될까요? 자, 보세요. 입주할 거라면 일단 내가 필요한 돈에서 내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필요한 돈이 8억에다가 정확한 금액이 나왔죠. 분양가. 여기다가 이제 7천만 원 정도 세금하고 옵션 비용 정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8억 7천 정도로 잡을게요. 여기에다가 DSR 40% 범위 내에서 내가 대출 가능한 금액이 있잖아요. 아까 맥시멈으로 DSR 40% LTV하고 똑같이 나온다 했을 때 4억 4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차액은 가지고 있어야 대출 안고 입주가 가능하죠. 8억 7천에서 4억 4천을 빼면 4억 3천 정도 나오잖아요. 적어도 4억 3천은 있어야 되고 내가 DSR 40%를 충분히 적용을 못 받고 중간에 대출도 많고 뭐가 많았다. 그런 경우에는 이 금액이 계속해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준비된 돈은 더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4억 4천이 안 나고 4억밖에 안 나왔다 하면 준비해야 되는 금액은 4억 7천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 이런 정도까지는 돈을 마련을 못하는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세 놓을 거잖아요. 그죠? 전세 놓을 거라면 분양가 8억에다가 아까 전세가 그때 가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한 7억으로 가정을 해놓으면 1억 정도인데 옵션 세금까지 하면 1억 7천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계약할 돈 정도만 마련을 하고 차후에 전세 넣어서 갚으면 되니까 요거 8천만 원 정도 계약할 돈 마련하시고 나머지 이제 맨 끝에 1억 7천 한 3년 사이에 모을 수 있으면 모으시고 그래서 총 1억 7천 정도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차후에 전세 넣어서 갚으면 된다 보시고. 근데 이제 하지만 입주가 좀 막막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못 팔아요. 전매 제한되어져 있으니까 그 사이에 전세 계속 돌리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도세도 실제로 이제 2년 살아야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내 집을 마련했긴 했는데 남의 돈 많이 안고 내 집으로 가지고 있고 거기 입주는 언제쯤 하나 하고 또 계속 기다리는 것도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꼭 형편에 맞는 그런 청약지를 골라서 청약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답이 나왔죠. 입주하려면 적어도 4억 3천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전세에 넣을 거라면 옵션 세금까지 해서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는 필요하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집 사시오니까 드릴 수 있는 팁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DSR 40% 맥시멈으로 내가 받으려면 연봉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 자, 만기 20년 동안 상환한다고 치고 만기 30년 동안 상환한다고 치고 연소득이 2천만 원인 분들은요. 1억 2,600만 원까지 나옵니다. 1억 약 7천 나옵니다. 연소득이 5천인 분들은요. 3억 1,500만 원 나옵니다. 4억 2천 나옵니다. 연소득이 8천이신 분들은요. 5억 300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6억 7,500만 원 나옵니다. 연소득이 1억이신 분들은 6억 2,900만 원, 그리고 8억 4,400만 원 맥시멈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중간에 신용대출 있고 자동차 할부 있고 마이너스 통장 있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줄어든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거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라서 제가 매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긁어주는 집사쇼에서 고급 정보 오늘도 드렸습니다. 작은 마름 플랜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요거 여러분께 영상 준비하는 과정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규제나 또 이 제도들이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실수 없이 알려드리려고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여러분 영상에 자주는 못 올라와야 하지만 언팔 구독 끊지 마시고요. 언제까지라도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런 꼭 필요한 정보들 매번 자료 조사해서 영상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조금 더 자주 영상 만들려고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집사쇼 더욱더 사랑 많이 해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제 인스타로 들어오셔서 메시지로 뭐 질문 남겨주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원하는구나 싶으면 그걸 또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또 주변에 많이 공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송도 아크베이 진짜 입지 좋은 곳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기다 링크 걸어 놓을게요. 입지 분석, 역학개세인연 욕한 거 아니에요. 역학개세인연 욕한 거 아니에요. 6가지 입지 분석해 놓은 거 있는데요. 진짜 이것도 알찹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꼭 놓치지 않고 청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약하셔서 당첨되면 저한테도 또 댓글 남겨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